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희입니다. 자, 오늘은 중간선거 날이죠. 미국 중간선거 개표 결과가 쏙쏙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공화당, 하원에 이어서 상원까지도 공화당이 좀 일부 장악을 할 수 있다. 레드웨이브 가능성, 이런 부분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막상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시장에서는 일부 바이든 대통령이 하원, 공화당이 장악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일부 시인하는 발언 나오면서 미국장 또 하락을 딛고 반등하는 모습도 좀 나타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점검을 하면서 시장 대응 전략까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 주신 내용들 중심으로 피드백 빠르게 또 드려보도록 하죠. 앞으로는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실시간 소통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빠르게 좀 점검을 해보죠. 자, 일단 시장은요, 코스피 코스닥. 어제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났었죠. 형이 같기 때문에 아우가 따라간다가 시장은 포인트였었죠. 자, 보시면요. 코스피가 먼저 뽑았고요. 위에는 수급이 힘이죠. 최근에 5조 원 넘게 사고 있으니까요. 수급을 보시면요. 지수는 9월 30일 날 저점을 잡고 그 다음부터 상승하는 모습인데 위에는 수급을 보면 9월 29일부터 연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죠. 즉, 외인의 수급에 기댄 코스피, 대형주 중심의 상대적 강세 흐름이 코스피를 이끌어냈었다. 이렇게 끌고 왔다. 2130에서 2425포인트까지 그러면 약 300포인트 가까이 올라온 거죠. 즉, 외인의 수급이 있고 9월 29일부터 흐름을 점검을 해보면 약 5조 4천억 순매수하는 부분이죠. 외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산다? 첫 번째, 1,400원 넘어가는 환율에서는 한차선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가 매수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머징 마켓 내에서 중공물 비중 줄이면서 국내 증시 산다. 그러면서 이제 외인들을 눈높이에 맞는 시총사항이 있죠. 그 중에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를 사고 삼성 SDI, LG와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2차 전지를 사더라. 그리고 최근에 많이 빠졌던 네이버,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금주 들어서는 IT 대형 집단에서 보면 어제는 LG 디스플레이, 그제는 LG전자, 오늘은 삼성전기, 즉 IT 대형 집단에서 유독 못 갔었던 미운 오리 새끼들을 채우는 모습이 외인들이 나타나더라. 그게 코스피. 그러면 투트랙 전략에서 첫 번째 시총상위주 그동안에 못 갔었던 종목들 사자. 오케이. 외인들의 수급 11월 들어서도 7거래 연속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더라. 그리고 그러한 수급은 오늘도 지속이 되더라. 그쵸? 그러면 코스피 정리 끝. 코스닥 형이 갔기 때문에 동생이 따라가는데 일단 오늘은 어제 유독 강했었던 코스닥. 어제 코스피보다 강했죠. 코스닥 종가 고가였고 형이 갔기 때문에 어제는 아우가 따라간다. 이게 포인트였죠. 형이 갔기 때문에 아우가 어제는 강하게 갔었고 오늘 코스닥 상승이 나오긴 하지만 좀 아쉽죠. 어제는 아우가 갔기 때문에 오늘은 형이 좀 더 뽑더라. 그리고 외인은 수급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IT에서는 유독 못 갔었던 삼성전기 이러한 친구들이 가는 거고 오늘 경기 민감주 안에서 철강, 건설, 일부 화학 돌아가면서 수남회가 나오더라. 어제 유독 강하게 갔었던 바이오 이런 쪽은 오늘 일부 좀 쉬어가고 그리고 코스닥 2차 전지 일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세게 가는 모습이 오늘도 포착이 되고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투트랙으로서 첫 번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외인들을 눈높이 못 갔었던 종목들 채우자. 두 번째 코스닥 안에서 기술주, 성장주 이런 종목들 빠질 때 일부 채울 수 있다. 왜? 동생이 이제 따라가는 흐름이 좀 더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외인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일단 위에서 좀 따뜻해졌던 거 트리클 다운 이펙트, 낙수 효과라고 하죠. 이로 인해서 아랫물까지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런 쪽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러면
어제 뭐 바이오나 뭐 이런 쪽이 올라왔었죠. 그리고 코스닥에 큰 축을 지탱을 하게 되는 2차 전지주. 최근에 중간선거 앞두고 일부 불확실성 IRA 법안 이에 따른 수혜주였는데 공화당이 장악을 하게 되면 그쪽 추진이 어렵지 않냐. 그러면서 상하원에 지금 3년 유예 법안 이거 상장을 시켰죠.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거 빠질 때 채워야죠. 뭐 이런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즉 이런 쪽 빠질 때 채워야 된다. 오늘 윗물은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아랫물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올 수 있겠죠. 어제 우리 공략주 삼성 SDI였죠. 윗물. LG와 SKI 테크놀로지 이런 친구 가면 삼성 SDI, LG엔수 이런 친구도 같이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먼저 가면 그 밑에 단에서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조정 나왔던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올라오잖아요. 왜? 미국에서도 솔라이트 보시면요. 순이익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 상향 속에서 태양광 섹터 전반적으로 돌리면서 19%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는 쪽이고 그동안에 중간선거 앞두고 이쪽에서 차익 실현 나왔었죠. 민주당 추진이 신재생이었잖아요. 이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채우는 과정 속에서 올라올 수 있죠. 이런 부분도 트레이딩 가능합니다. 즉 코스닥 내에서는 기술주 성장주 이런 부분 체크를 하죠. 오늘은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소 이런 쪽이 올라오고요. 특징적인 종목으로 S&P 가격 올라가면서 한국전력이 7% 올라오고 있죠. S&P라고 하면 S 시스템, M 마지널, P 프라이스. 그러니까 한계 개통 가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려운데 그냥 한전이요. 민간 에너지 사업자에게 사주는 가격 이 부분을 이제 상한선을 올려잡을 수 있다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오는 부분이에요. 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올라오고 S&P 가격 올라오면 사실 한전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이슈만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오늘 한 7% 정도 올라오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상승세 두드러지게 좀 올라오면서 같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네카오 뭐 질문 주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네카오 쪽도요. 네카오 쪽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낙폭 과대주 뭐 이런 부분으로서 같이 한번 점검을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삼성전기도 올라오고 LG전자, LG디스플레이 그리고 대형주단에서 네이버, 카카오 이런 친구들 같이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 뭐 SKI 테크놀로지 같은 완전 미운오리 새끼였던 이런 2차 전지 안에서도 완전 소외주까지도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외인들이 많이 샀었던 연속적으로 수급 유인이 되었었던 부분이 9월 29일이죠. 그때서부터 등락률, 상하위 뭐 이런 거 체크를 해보면 그동안에 좀 많이 빠져 있었던 종목 내에서 지난 뭐 9월 29일부터 한 달 반 동안 많이 빠져 있었던 친구들 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투자 포인트 이런 부분 잡아보는 거죠. 뭐 ETF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뭐 제주항공을 비롯해서 제주은행 뭐 이런 등등등 종목들이 있고 이거를 한 달 뭐 이렇게 앞뒀는데 이런 식으로 좀 기간을 잡아봤는데 11월 9일이니까 대략 뭐 3개월 정도 뭐 이런 부분을 잡아놓고 같이 이렇게 소팅을 해가지고 ETF 제외하고 좀 시끄러운 종목도 이런 부분 제외하고 많이 빠져있는 종목 중에서 또 기회 요인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외인들은 눈높이에서 볼 거면 코스피 200 종목 하에서 지난 3개월간 어떤 종목이 많이 빠져 있었는지 최근에 카카오페이, 카카오 그죠? 다시 일부 좀 사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 체크를 하는 거죠. 최근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30%대 카카오뱅크 여기 다 있네요. SKI 테크놀로지 다 있네요. 앞에서 말씀드렸다. 네이버도 여기 있네요. 이런 데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는 거죠.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계속 점검해 나가면서 또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주셨던 내용들 중심으로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T-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 네, 기술주 성장주 최근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 나왔었던 이런 친구들 가능합니다. 매수 가능하고요.
최근에 UAM 관련된 종목이 좀 시장에서 계속 정책적인 수혜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보잉 CEO가 4일날 방한하면서 삼전, 현대차, 그리고 한화 주요 대기업과 UAM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 또 에어버스 CEO 16일 방한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UAM 올라오게 되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쪽이 자율주행, 로봇 쪽, 뭐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돌 수 있어요. 뭐 T 로보틱스나 그리고 뭐 관련된 UL 로보틱스 등 관련된 로봇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조정 나왔었고 같이 올라가게 되면 현 시점에서 박스권 상단 또 돌파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 매매 가능합니다. 저라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UL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돌파 목전에 두고 있고 T 로보틱스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기 때문에 저라면 둘 중에 하나를 사게 된다면 낙폭 과대 측면에서는 T 로보가 유리하지만 개인적인 성향에 비추면 장기 평선과 기존 고점을 돌파하는 UL 로보틱스가 제 개인적인 픽입니다. 위믹스 스타트 의견이 궁금하다. 결국 위믹스 쪽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전환사채 통해서 210억 정도 투자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630억 정도 투자 받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쪽은 뚜껑 열어봐야 알아요. 4대 거래소에서 유의 종목 그러면서 상장 폐지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불확실성이 줄 서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확인하고 사자. 제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지금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그동안에 좀 밀렸었고 급등했었고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장대 양봉 50% 윗선에서 오히려 횡보를 하면서 눈치 보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존 고점 매물대 확실하게 돌파해내는 가격 56,500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뭐 57,000원 윗선 올라가게 되면 짧은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뭐 매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메이드 그리고 미르 이제 모바일은 글로벌 출시가 12월달 그리고 이달 중순에 또 지스타 2022 또 개막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으로 좀 짧게 접근하는 형태로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이나 CJ제일제당은 경기 방어주죠. 근데 시장이 낙폭 과대주가 올라올 때는 이런 쪽에선 차익실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챙겨가는 게 좋아요.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둘 다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요. 삼양식품이 먼저 추세 이탈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시장 빠질 때 올라왔었고 낙폭 과대주 올라오면서 좀 이번 주 들어서 흔들리는 모습이죠. 그럼 챙겨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간선거 앞두고 좀 차익실현 나오고 옆으로 횡보했었죠. 그리고 민주당이 질 거다, 공화당이 이길 거다, 그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최근에 못 갔잖아요. 실적에도 불구하고. 근데 민주당이 이기든 공화당이 이기든 결국 친환경 트렌드 이런 쪽은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릴 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지금 박스예요. 박스이기 때문에 짧은 이런 박스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한 46,000원 전후에 사가지고요. 52,000원 가면 팔고 추가적으로 돌파 나오면 일정 부분 팔았던 거 다시 또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 트레이딩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리레이팅 되었었고 조정 이후에 횡보 그 다음에 재차 가면서 기존 또 고점 돌파하는 모습 나오면 더 살 수 있겠죠. 이런 부분 체크. 자, 하나솔루션 체크했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신규 진입 개인적으로 워낙 백신 관련이죠. CMO 그리고 백신 저는 낙폭 과대주라고 하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지금 꼭 사야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확진자 1일 확진 62,000명 최근에 쭉 줄었다가 다시 한번 찬바람 불기 시작하니까 늘어났는데 이것 때문에 산다? 그러면 짧은 그냥 모멘텀 트레이딩 이런 부분 가능할 것 같고 바이오 섹터가 지금 기술적 성장률 올라오면서 어제부터 유독 좀 강하게 올라왔다가 오늘 어제 강하게 올라왔다 오늘 좀 조정 나오고 있는데 이런 쪽은 개별 접근이에요. 개별 접근이고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 오히려 시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워낙 이쪽은 내로남불이고 자기 기술이 다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
어떤 딱 종목이다. 뭐 이렇게 특정 짓기보다는 바이오 쪽에 정말 관심이 있으시면 뭐 기술력 있는 뭐 레고캠 바이오나 에이벨 바이오 뭐 이런 특징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신경 좀 안 할 것 같아요. 밑에서 올라오는 게 기술적으로 특징적으로 잡히긴 하는데 제가 선호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게 단순 기술적 반등에 그칠 수도 있거든요. 바이오 섹터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기술적 성장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펄어비스 실적 예상치 상회. 근데 게임주 실적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죠, 지금은. 신작 모멘텀 이런 부분 있을 때 크게 올라오고 이슈에 따라서 올라왔다가 오히려 실적 안 나오면 급락이 나와버리고 실적 잘 나오더라도 차익 실현 나오는 게 요즘의 게임즈 분위기였어요. 펄어비스 괜찮긴 한데 신작 이런 부분 줄줄이 밀렸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개별적인 접근으로 봅니다. 진입 검토 저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낙폭 과대주에서 만약에 사게 된다면 게임즈 뭐 카카오 그룹주 올라올 때 뭐 카카오 게임즈 뭐 이런 부분을 그냥 손절가 타이트하게 접근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2차 전지주 이런 부분 접근 뭐 이런 부분에서 성장주 찾을 것 같아요. 코스닥 시총 상위주 중에서 유독 많이 빠지는 뭐 이런 쪽에서 올라오는 부분으로 펄어비스 글쎄요 개별적인 접근 모멘텀 플레이 이런 부분만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전환 검은 사막 선전 나왔지만 이게 언제든지 180도 바뀔 수 있거든요. 2분기 어땠죠? 우마무스메 효과, 오딘 효과로 인해서 카카오 게임즈 급등했다가 3분기 우마무스메 오딘 때문에 급락을 한다. 이게 게임즈에서 나타났던 한개 분기, 3개월 만에 사업 내용 바뀌는 것도 없는데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그렇게 급락 맞아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흑자 전환 때문에 산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점이다 팔아라, 인버스 사라 의견 주시는데 형님 생각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방향성 매매는 사실 하질 않아요. 사실 빠지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수적 견해 차라리 현금 비중을 늘려나가는 게 좋지 인버스를 공격적으로 사자는 얘기는 그전에도 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현금 늘려야 하는 구간 오히려 외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가운데서는 기존에 우리가 한 10월 말 정도에 이제 다시 채울 수 있는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드렸죠. 외인대로 수급. 현 시점에서는 뭐 더 한 3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빠진다? 물론 그게 이제 중간선거 미 CPI 앞두고 변곡으로서 작용할 수 있지만 그때 출렁이게 나오면 오히려 저는 그때 현금을 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인들이 추세적으로 사고 있고 채워나가는 부분이니까 단순히 많이 올랐다고 300포인트 올랐다고 이제 팔아서 인버스를 사야 된다? 그거는 이제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이 방향성 매매 지수 하나만을 보면서 이제 그에 따라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포지션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이제 실물 주식을 현물을 매매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투트랙으로서 외인들은 수급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 낙폭과대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그리고 기술주 성장주 코스닥 맞추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매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KT, LGU 플러스, 포트의 통신주 비중 10% 정도, 좀 더 비중. 이쪽은 경기 방업 정권에 속하죠. KT, LGU 플러스. 기술주 성장주 올라올 때 약간은 주춤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보니까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장기 평선과 기존 고점 돌파하면서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미리 워낙 정책, 그러니까 5G, 뭐 보급형 요금제, 뭐 이런 부분이 나온다든지 하면서 이제 수익성 저하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미리 꺾였었고요. 정책 피해주로서 언급이 되었던 쪽이죠.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비중 늘려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라면 KT, LG 플러스 한 15%, 최대 맥스 20%뭐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었죠. 한 종목의 비중. 그리고 섹터로서 바스켓으로 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0%는 넘기지 마시고요. 두 종목을 뭐 한 10%에서 15% 정도 뭐 이 정도 채우는 거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장 흐름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궁금증 중심으로 좀 짧게 코멘트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시장 상황은 시장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미국장 상황과 무관하게 최근에 외인의 수급이 집중이 되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윗물 형이 갔기 때문에 아랫물 동생인 코스닥이 같이 따라가는 모습이 같이 점검이 되고 있네요. 이러한 흐름이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계속 시장 긍정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선거 일단 결과 그리고 내일 CPI죠.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런 부분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좀 그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요. 쉬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속도 조절하면서 챙길 수 있는 거 챙겨가고 하는 부분이지. 그러면서 일부 좀 차익실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 여기서 다시 한번 전저점까지 빠진다, 인버스를 사라.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장 좀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보죠. 자, 오늘 시장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에어클래스와 더불어 저도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